안녕하세요. 고양시 자살예방협의체 청년자살예방 비문학 강좌 진행을 맡은 고양시 자살예방센터 정수진입니다. 오늘 청년자살 예방을 위한 인문학 강좌는 고양시의 자살 예방을 위한 생명공감나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고양시 자살예방협의체 소속 기관들과 함께 공동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고양시 자살예방협의체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청년 자살예방 인문학 강좌 진행 순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자살예방센터 박선영 센터장님의 인사 말씀 후에 청년의 삶과 죽음 그리고 자살에 대해 죽음을 꿈꾸는 아이들이라는 주제로 안병은 선생님의 강좌가 진행됩니다. 안병은 선생님의 강좌가 진행되는 동안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 실시간 질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강좌 이후에 한 2개 정도 질문을 받아서 박선영 센터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예정이니 강좌를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도 좋고요. 평소 청년 자살 예방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이후에 구글 링크를 통한 만족도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만족도 평가를 작성해 주시면서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을 발송드릴 예정이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강좌를 시작하기에 앞서 고양시 자살예방센터 박선영 센터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양시 자살예방센터장 박선영입니다. 먼저 오늘 고양시 자살예방협의체 생명사랑 강좌에 함께해 주신 고양시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한 사람의 인생을 간단하게 이야기하기는 다 각자 나름의 무게를 이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빨리 변하는 시대에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어린 친구들, 젊은 친구들한테는 더욱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힘든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으로 계시는 안병은 선생님의 청년 자살과 관련한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특히나 또 저희 고양시에서는 저희 고양시 자살센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병원, 복지관, 센터 여러분들께서 같이 자살예방 협의체를 구성해서 또 어려움에 처한 고양 시민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모로 애쓰고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 꼭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좀 약간 비방용 내용도 있었고 굉장히 무거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는 되게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런 분위기가 오늘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도 잘 전달되길 희망합니다. 또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선영 센터장님의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죽음을 꿈꾸는 아이들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안병은 선생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은 선생님은 현재 행복한 우리 동네 의원장,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사회적 기업 우리 동네 대표이사, 비영리기관 세계의 심장 상임이사, 그리고 협동조합 행복농장 이사장을 역임해 계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죽음을 꿈꾸는 아이들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촬영된 영상이기 때문에 궁금하거나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채팅창을 통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자살, 죽음을 꿈꾸다입니다. 근데 죽음에다가 가로를 쳤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제가 쓴 책 제목에도 가로를 넣었는데 한번 그게 어떤 뜻인지 오늘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을 꿈꾼다라고 하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자살예방센터장이 자살을 미화하는 거 아니냐. 마치 죽음을 소망해서 죽음을 꿈꾸고 죽음 자체를 원하는 거냐. 이렇게 비판도 해요. 그러나 한번 제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시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지 이게 어떤 뜻인지 한번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껏 마음을 아파할 수 있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자, 오늘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번 죽음을 빼봤어요. 죽음을 꿈꾸다 해서 가로치고 죽음을 빼버리고, 그럼 과연 자살은 무엇을 꿈꾸는 거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제가 쓴 책 제목이기도 한데, 죽음을 꿈꾸는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이 왜 자살하고 싶어 할까? 인간의 행동은 무의미한 행동이 없어요. 뭔가 목적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럼 이들은 왜 죽으려고 하는 거죠? 왜 죽음을 앞당기려고 하는 거죠? 어차피 사람은 다 죽거든요. 자살은 뭐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 시점을, 불시에 찾아오는 죽음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죽음의 시점을 땡기는 거죠. 좀 어차피 죽을 거. 그럼 이걸 왜 죽으려고 할까? 그 의미는 뭘까? 진짜 의미는 뭘까? 무엇을 꿈꾸는 건가? 정말 죽음을 꿈꾸는 건가? 죽음을 통해 무엇을 원하는 거지? 물음표입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베르 까미는 시지프 신화라는 책에서, 소설은 아닙니다. 이게 한마디로 까미의 철학서적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에세이보다는 좀 더 묵직한 철학서적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참으로 진지한 철학적 문제는 오직 하나뿐이다. 그것은 바로 자살이다.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이야말로 철학의 근본 문제에 답하는 것이다. 많은 철학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까미가. 야, 뭐 인식론이 어떻고 관념론이 어떻고 뭐 철학에 대해서 다 말할 거 없다. 딱 하나. 자살에 관련된 문제 말고 철학에서 고민할, 그거보다 중요한 게 어딨냐. 살만한 가치가 있느냐.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힘든 삶을 살아갈 의미가 있느냐. 이거에 답하는 것이 철학에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합니다. 예. 오늘 그런 질문에 우리도 함께 따라가는 자리 같기도 합니다. 어떤 청소년 친구가 제 외래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우울이 심해지고 자살 사고가 좀 증가한 것 같다고 약을 늘려달라는 거야. 선생님, 약 좀 늘려주세요. 왜? 자살 사고가 늘어난 것 같아요. 누가 그러던데, 저기 학교 상담교사랑 상담하는데 너 자살 사고가 늘은 것 같으니까 주치의를 찾아가서 약을 늘려달라고 말해보라겠대. 야, 그러지 말고 뭐가 힘든지 어떤 상황인지 좀 자세히 좀 얘기해달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는 거야. 요즘에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대. 사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사는 게 마땅한지 그런 고민이 있어서 집에 있는 베란다에 나가게 된대. 그리고 베란다 문을 열고 자꾸 찬바람 쐬면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야.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 이런 생각이 부쩍 늘었대. 그래서 베란다에 나가서 생각하는 게 자기는 좋아서 그렇게 나갔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 이 아이를 한번 딱 떠올려 보시면, 예, 대다수가 이걸 들으면 얘 자살 사고가 늘었네. 얘 거기서 뛰어내리면 어떡하지? 이러다 자살하는 거 아니야? 예, 두렵죠. 아마 이 아이를 만났던 그 상담교사도 걱정돼서 약을 증량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하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이 아이가 고민했던,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삶에 대한 고민, 진지한 철학적 고민이 상당히 쉽게 자살 사고로 전환되는 것 같아요. 자살 사고라는 병리적 개념으로 우리가 너무 쉽게 둔갑해 버리는 것 같아. 그러면요, 이 아이가 고민하는 삶에 대한 철학적 고민은 사라지는 겁니다. 단순히 자살 사고, 우울한 기분이 증가한 거 아닌가? 그러면 뭐라고 해요? 자살하지 마. 베란다에 나가지 마. 너 베란다 너 금지. 고민 그만해. 생각 그만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그냥 살아.
어쩌면 그런 단순한 처방을 받아드는 건 아니지. 약을 올리라든지. 우리는 너무 명확한 구분을 하려고 해요. 우리가 너무 자살이라는 개념화하고 삶에 대한 고민을 쉽사리 병리화해서 죽지 마라, 자살하지 마라, 고민 그만해라. 이런 말을 하게 될까 봐 저도 두려워서 시작 부분에 이런 얘기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먼저 질문 하나를, 오늘 질문 여러 개를 질문을 준비해 봤습니다. 근데 도대체 자살은 뭐죠? 자살이란 뭘까요? 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님, 자살은 뭐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죽음은 뭐죠? 도대체 죽음은 뭐예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날 죽이는 거야? 죽음은 뭐죠? 뭔가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아, 죽음의 벌써 정의? 죽음의 이유를 얘기하죠. 죽음의 뭘까? 잘 모르겠어요. 제 외래에도 수많은 아이들이 죽고 싶다고 와요. 그럴 때 첫 질문이 저는 그거예요. 아이에게 묻는 질문이. 그런데 네가 원하는, 네가 하고 싶어하는 행동이거든요. 네가 원하는 그 죽음은 뭐라고 생각해?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죽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죽음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생각해 볼게요. 팀장님도 한번. 여러분들 모두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죽음과 제 머릿속에 있는 죽음이 어떨까요? 같을까요? 비슷할 수는 있겠지. 한 번이라도 우리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 나눠본 적이 있나요? 공론화에서? 몰라요. 같을 수가 없죠. 죽음만큼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게 어떤 개념이 이렇게 불명확한 개념이 우리 살아가면서 접하는 개념 중에 있을까요? 이 죽음만큼 불명확한 개념이.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불명확한 개념인 죽음과 관련돼서 내가 죽고 싶어. 자살하고 싶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죽음을 원해? 그랬더니 죽지 말해. 아니, 서로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내 외래에 와서 죽고 싶다고 말하는 아이가 있어. 그래서 난 죽지 말아야겠어. 근데 그 아이가 생각하는 죽음과 제가 생각하는 죽음이 같은지 다른지도 잘 모르는데 죽고 싶어? 죽지 마. 얼마나 공공해요. 죽음이 뭔데? 농담으로 아, 나 좋아 죽겠어. 그럼 이건 뭐야? 거기서 죽겠어는 그 죽음이야? 죽음은 되게 다양한 겁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이런 죽음에 들어있는 은유라든지 죽음에 들어있는 다양한 생각들이 사라진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죽음은 도대체 뭘까요? 그 안에서 자살을 이해해야 된다. 어떤 제 외래에서 어떤 친구가 저에게 이제 선물처럼 일러스트로 제가 물어보거든요. 아이에게 죽음이 뭐라고 생각해?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일러스트로 그려서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줬던 일러스트입니다. 삶은 소설이다. 죽음은 마지막 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자살이란 내가 독서를 중단하는 거다. 이 삶이라는 소설을 내가 읽길 거부하는 거야. 예. 이렇게도 이해하는 아이. 이 아이가 옳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죽음에 대해서 누가 옳은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 아이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고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옳은 건 없죠.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난 독서 중단이 아니라 집필 중단이 아닐까? 독서 중단이라는 것은 어쩌면 누군가 너희의 이야기를 이미 써놨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너무 운명론적인 거 아니니? 나는 네가 집필을 중단하는 것 같아. 예, 참 많은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죽고 싶어 죽지 마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한번 그 아이와 아니면 죽음을 이야기하는 청년들 얘기해주고 싶은 얘기. 그럼 삶은 뭐지? 그 안에 죽음은 뭐지?
그 안에 자살은 어떤 의미가 있지? 자살은 죽음의 한 형태일 뿐입니다. 죽음은 삶의 한 부분이겠죠. 삶 속에서 죽음을 이해하고 죽음과 연관해서 우리가 자살을 좀 이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인간들은 왜 자살을 할까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왜 자살을 할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쉬워서 자살을 할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 그죠? 무엇이 쉽냐의 게임일까? 무엇이 더 어렵냐, 힘드냐의 게임이냐. 죽는 게 쉬워서 사는 것 같은 얘기 같죠. 사는 것이 더 힘들어서 죽는 것도 힘들고 사는 것도 힘든데 사는 게 더 힘드니까 자살한다. 이게 가장 흔한 이야기야. 어떤 친구는 뭐 죽는 거 어렵지 않아요. 죽는 거 쉬워서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아까 그랬죠. 사는 게 힘들어서. 여기서 왜 자살을 할까?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같이 나누는 이야기는 꼭 이렇다. 이게 옳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제 진료 현장에서 많이 나오고 이건 임상적 경험입니다. 이게 뭐 옳다 그르다의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걸 감안해주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는 게 힘든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러면 뭐 잘 한번 해보죠. 자살하고 싶다라는 것은 죽고 싶다라는 거야. 죽음의 상태를 희망하는 거야. 죽음의 상태를 왜 희망해? 사는 게 힘드니까. 이게 같은 얘기 같지만 조금씩 달라요. 이 사람들은 자살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많은 수의 사람들은.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 뭐야, 이게 말장난이야? 말장난 같죠. 근데 다릅니다. 살고 싶지 않다라는 건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예요. 자살하고 싶어, 죽고 싶어가 살고 싶지 않아. 살고 싶지 않아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 갈 거냐. 그러면 이렇게 살지 않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내가 예측되는 미래의 불안, 암울한 미래, 현재도 힘들고 별로 개선될 것 같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죽음을 통해서 지금의 삶을 종결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많은 친구들에게 얘기해요. 왜 가장 불확실한 죽음을 가지고 알 수 없는 죽음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 이건 모순 아닐까? 자, 또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자살해야만 되는 이유, 자살해도 되는 상황,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는 없는 걸까요? 안락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범위하게는 그것도 자살이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뭐 회생 불가능한 뇌사 판정은 누가 내릴 것이며 그걸 어디까지 누가 판단을 내려줄 거고 나라마다 조금씩 기준이 다르거든요. 이걸 누가 어디까지 우린 고민해 봐야 된다. 실제로 자살하면 안 될까? 누굴 위해서 우리는 자살 예방을 하는 거지?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하고 있는 자살 예방은 되게 이기적인 자살 예방은 아닐까요? 내가 힘드니까 니네 죽지 마. 니네 자살하지 마. 그의 아픔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남겨진 자들의 고통만을 고민하고 자살 예방 전문가들 이게 우리의 업이니까 막는 건 아닐까? 어떤 아이는 그래요. 선생님 왜 저 자살 말리려고요? 아, 참 당신이 이걸로 돈 버는구나. 그 얘기 듣는 데는 짜증도 나지만 할 말은 없더라고요. 근데 정말 나는 왜?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얘기해요. 제가 주로 만나는 10대 청소년들에게 젊은 친구들에게도 고민해보자.
네가 정말 죽어야 되는 이유 나를 한번 설득해봐. 내가 네 얘기를 들어주고 정말 너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합리적 판단이 내려진다면 나도 너에게 얘기해 줄게. 못 말리겠다. 실제로 여기까지 얘기하는 적이 있어요. 무슨 말로도 얘가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는 같이 고민해 보자. 날 설득해봐. 네가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힘들 거라고 합리적으로 내가 같이 한번 고민을 나눠줄게. 진심으로 내가 나눠줄게. 예, 그 친구 한 명이 아니라 수많은 친구들이랑 이렇게 어떤 때는 정말 죽을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아이는. 많이 얘기를 나눠봤어요. 예, 합리적으로 얘기해보자. 거의 그 아이들도 스스로가 알아요. 합리적이진 않다라는 걸 나중엔 얘기해요. 그 순간에는 그 죽음이 떠오르는 자살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지만 결국 그 순간에 사실 인간이 합리적일 수 있을까? 죽어야 되겠다고 작정하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죽을 이유이지만 깊게 파고 들어가고 합리적으로 따져보고 전문가들이 옆에서 해준다면 어느 정도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더 자살을 방조하고 더 늘릴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이 친구가 왜 지금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지 한번 더 고민을 나눠보자. 무조건 죽겠다고 하면 무조건 말리는 것이 과연 자살 예방의 핵심일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자살할 권리, 즉 자신이 죽음에 대해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는 없는 건가요? 자신이 언제 죽을지, 어디서 죽을 것인지, 어떻게 죽을까를 스스로 선택할 자유는 없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도 권리가 있다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까지도 저는 함께 얘기를 나눠요. 그러면서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네가 죽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저도 제 논리를 펴고 함께 얘기를 나누는 거죠. 아니 죽기로 작정한 애가 무슨 논리적이고 그 얘기를 나누고 싶어해요. 자기 판단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싶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수없이 힘들어했던 게 어느 누구도 이런 얘기를 나누지 않는다는 거야. 죽음에 대해서도 그냥 너 우울하고 너 자살 사고 너무 넘나니까 죽지 마, 자살하지 마 딱 하고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다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또 비합리적이라면 왜 그런지, 그리고 그 친구들도 자기가 선택한 자살에 대한 생각이 나름 옳다라는, 그래 너 괜찮아, 너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런 판단을 또 제게 요구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물론 너 자살해도 돼 이렇게 말한 적은 없었어요. 제가 생각해본 여태까지 수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합리적으로 그 아이가 꼭 죽어야 될, 자살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내려줄 만큼 그런 얘기는 한 적은 있었어요. 네가 정말로 합리적으로 자살이 너에게 맞다고 생각하면 내가 반드시 얘기해 주마. 두려웠죠. 근데 그렇게라도 아이랑 이야기하고 나간 적이 많지 않지만 여러 차례가 있었어요. 그 얘기 아니면 얘를 붙잡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죽음을 꿈꾸는, 자살을 생각하는 청소년, 청년 많은 분들이 거꾸로 물어봐요. 왜 자살하지 않아요? 거꾸로. 아니 이 세상에 행복이 많아요? 불행이 많아요? 선생님, 제가 죽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제가 행복할 가능성이 아니 50% 아니 20%나 될까요? 그거 대답해 주세요. 그럼 제가 살게요. 이 사회가 살만한 세상인가요? 한마디로 이 질문은 제가 왜 살아야 되죠? 이런 고통을 감수하면서 참 답하기 어려웠어요. 근데 잘 생각하면 이건 삶에 대한 질문이에요.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린 살아야 되나요? 왜 살아야 되죠?
하이데거는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야. 그냥 던져진 거야. 그저 살아가야 돼. 죽음에 그냥 완전히 집착해서 살아가고 자살을 함몰돼서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내가 어차피 내가 원했던 삶도 아니야. 그냥 세상에 내던져진 삶이야. 그냥 살아도 상관없고 그렇다고 죽어도 상관은 없어. 그런 사람이 힘들어지면 죽고 싶다. 이건 또 자살하고 싶다랑 조금 달라요. 죽고 싶어. 이건 뭐야? 아, 힘들어. 나 죽고 싶어. 그런데 내가 나를 죽일 용기는 없어. 죽는 게 좀 무섭기도 해. 그러다 좀 더 힘들어지면 자살하고 싶어. 내가 나를 죽이고 싶어. 그냥 적극적으로. 이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예, 이런 상태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죽음, 자살을 그래도 예방하는 건 뭐냐? 우리를 붙들 수 있는 거는 사실 아까도 나왔었지만 주변 사람들을 힘들까봐 내가 그 사람들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또 하나는 그래도 우리가 살아갈 이유, 삶의 이유, 난 왜 살아야 되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삶의 의미는 뭐냐? 결국 죽지 마라보단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우리가 이야기 나눠야 되지 않을까. 저도 계속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난 왜 살고 있지? 아마 죽을 때까지 고민하게 될 것 같아요. 사는 건 뭐지? 이런 얘기를 더 많이 나누고 싶고 실제 재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제가 정답을 줄 수는 없죠. 제일 많이 하는 얘기는 저도 죽음이 되게 두렵거든요. 잘 살고 싶거든요. 근데 잘 사는 건 뭐지? 난 왜 살고 있는 거지? 이런 고민을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자살하지 않느냐는 것은 왜 살아야 하느냐의 또 다른 질문일 것 같아요. 이런 질문 우리는 많이 던지면서 삶의 의미를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죽음을 잘 몰라요. 그런데 알 수 없는 죽음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게 자살이 아닐까. 이렇게 살기 싫으니까 모르는 죽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건 아닐까. 근데 결국 원하는 것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얻을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결국 아이들 그리고 제가 만나는 분들과 이야기 나눌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그래 이렇게 살지 말자. 이렇게 살지 말자를 죽음으로 왜 연결시키냐. 저렇게 살면 안 될까? 이렇게 사는 삶을 어떻게 죽일 거냐. 이건 자살? 그럼 자살은 뭘까? 그런 얘기를 더 나누자고 합니다. 더 잘 살자. 삶의 의미는 이렇게 살지 않는 거 나도 동의. 자, 5번째 질문입니다. 죽음을 꿈꾸는 나라는 표현에서는 무엇을 꿈꾸는 걸까? 가로, 결국. 자사로 꿈꾸는 세상은 뭘까라는 얘기입니다. 자사로 무엇을 꿈꾸느냐는 거예요. 절대로 목적 없는 행동을 하지 않아요. 저는 인간은 그렇다고 생각해. 한마디로 나를 죽이는 행동조차도 뭔가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이번 삶 끝났어. 다 실패했어. 근데 이 삶을 어떻게 죽여야 할지 모르니까 내 전체를 죽이는 겁니다. 내 전체를 죽이면 일부분도 끝나니까요. 근데 그게 과연 맞는 이야기일까요? 죽음을 아나요? 우리 몰라요. 많이 그래요. 슬픔이 없는 곳에 가고 싶다. 아픔이 없는 곳에 가고 싶다. 고통이 없는 곳에 가고 싶다. 그곳이 어디죠? 도대체 슬픔이 없는 곳,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곳. 죽음을 통해 그곳에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 그냥 잠만 들면 돼요. 잠드는 건, 잠이라는 건 다시 깨어나는 데 있는 거예요. 절대로 잠은 죽음에 비유할 수가 없어요. 죽음은 알 수 없어요. 어차피 한 번 사는 거 왜 알지 못하는 죽음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얻고자 하죠? 저는 이건 모순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죽고자 하는 사람을, 자살하고 싶어 하는 사람을 어떻게 도울 거냐 당신은.
그래서 저는 한 문장 하나의 테마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이제까지 만나면서 아이들과 나눴던 이야기들을. 먼저 첫 번째 단계가 그거예요. 죽음을 같이 이야기해보자. 함께 죽음을 이야기해라. 왜? 그 사람이 생각하는 죽음과 내가 생각하는 죽음이 같은지 어떻게 알아? 뭔지 어떻게 알아? 죽고 싶어 죽지 마. 다른 얘기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 죽음이. 그러면 저는 그래요. 죽음에 대한 정답을 제시할 수는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죽음을 얘기해요. 저는 죽음이 너무 두려워요.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때 처음으로 죽음이 저에게 다가왔어. 문득 다가왔어. 삶이 유한하구나. 나는 평생 못 사는구나. 영원히 못 사는구나.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프로이도의 말 맞다나 죽음이 두려워서 이걸 극복하려고 무의식적으로 극복하려고 의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의사가 돼가지고 또 죽음이 무서워서 정신과를 선택했는데 웬걸 또 자살예방센터장이 돼가지고 죽겠다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요. 난 두렵다고 얘기해요, 아이들에게. 그런데 내가 두려워하는 죽음을 그렇게 쉽사리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고, 쉽사리는 아니겠죠. 죽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전 두려워요. 그 얘기도 해줘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그럼 그 친구도 죽음에 대해서 자기는 이런 생각을 가져. 죽음은요, 저에게 해방구예요. 제가 저를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탈출구예요. 영원한 어둠이에요. 깨지 않는 잠이에요. 그래. 근데 과연 그럴까? 또 죽음은 어떻게 생각해? 죽음에 대해서는 어디서 한번 경험해 본 적 있어? 개인적으로 죽음은 어떤 경험이 있어? 반려견을 떠나보냈던 경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부모를 떠나보낸 이야기도 같이 하고, 내 부모가 떠났지만 나는 내 마음속에는 부모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부모는 죽지 않고 나는 그들과 함께 할 거야. 이런 얘기도 같이 나눕니다. 그래서 죽음의 이야기를 저는 많이 나눠요. 그런 다음에 제 앞에 있는 죽고 싶어 하는 사람들과 진짜 물어봐요. 그런데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뭔가 죽이고 싶은 게 있지 않을까? 진정으로 죽이고 싶은 게 있지 않을까? 그걸 같이 찾아보자 그래요. 내가 같이 찾고 같이 죽여주면 안 될까 그걸? 학교를 같이 내가 죽여줄게. 제 애에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그 아픔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제 그런 분들을 좀 자주 만날 일이 있어서 자기의 잘못을 탓하며 자기를 죽여야 모든 것이 이 아픔이 끝날 것 같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죽이고 싶은 것, 그게 뭘까요? 나의 또 다른 어떤 면일 수 있어요. 나의 우유부단함. 때로는 아버지일 수도 있어요. 아버지 죽이기란. 우리 많은 신화에 에디푸스 컴플렉스부터 아버지라는 존재는 그 생물학적 아버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권위적이고 나를 강압하고 나를 통제하고 그런 모습을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사도세자는 왜 그렇게 뒤주에 갇혀서 죽었을까요? 영조라는 아버지를 넘지 못했어요. 아버지를 건강하게 죽이지 못했어요. 제가 평가하기엔 그런데 사도세자는 아버지를 넘지 못했어요. 진정으로 죽이고 싶은 걸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잘 죽여야 잘 살 수 있어요. 전 죽이지 말자가 아니에요. 잘 죽여야 잘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 우리는 죽여야 될 걸 잘 죽이지 못하니까 내 전체를 죽임으로 자살을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살 연습을 하자. 놀랍죠? 좀 사이비 같죠? 자살 연습하니까. 제가 책 제목으로 자살 연습이라고 질까 하다가 그럼 욕먹을 것 같아서 못 줬는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살 연습. 자살 연습. 네. 예, 잘 죽여야 돼요. 실제로 제가 하는 자살 연습을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어떤 20살 정도 된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남을 너무 많이 의식했어. 잘 살아야 되고, 착해야 되고, 뭐뭐뭐 해야 되고, 영어로 말하면 must, should가 지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가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힘든 거,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일기장을 쓰는데 일기장이 나를 감시하는 이 또 초자의, 강력한 초자의, 처벌적 초자의 대리물이야, 일기장이. 그러니까 일기장에다 다 쓰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일기장을 같이 많이 읽거든요. 진료할 때 좀 다른 얘기도 하고. 근데 이 친구가 일기장을 몇 권을 갖다 주고 얼마 후에 왔어. 그래서 일기장을 읽고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있다면서. 근데 이 친구가 꺼내는 게 뭐였냐면, 선생님, 한 일주일 동안 일기장이 없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 돌려줘야 되는데 내가 주려고 하니까 머뭇거리는 거야. 그래? 일기장 주길래? 같이? 선생님이 이거 자보고 가지고 있어 달라고 하더라고, 처음에는. 그래서 그러지 말자. 다음 시간에 오면 이거 같이 태우자. 저희 병원에 가면, 옥상에 가면 약간 소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가끔 태우거든요. 써서 태우기도 하고, 옥상에 올라가서 그 다음 시간에 그 일기장을 같이 태웠어요. 그러면서 네가 또 태우고 싶은 거를 더 갖고 와라. 이게 자살 연습이다. 죽이자. 너를 지배했던, 너를 감시했던, 너를 통제했던, 너를 힘들게 했던. 그러면서 이런 생각들 같이 태워야 된다. 예, 이것도 자살 연습이다. 우스운 요소를 섞어서 얘기했지만 아니요. 실제로 이렇게 저는 해야 된다. 우리는 상징과 은유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우리가 잘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뭘 죽여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전체를 죽인 건 아닌가. 항상 얘기합니다. 잘 죽여야 우린 잘 살 수 있어요. 아무것도 내가 뭔지도 못했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린 전체를 죽이는 건 아닌지 고민해 봅니다. 예, 계속 말씀드렸죠. 저는 죽음이 두려운 사람입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살아보려고요.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죽을 때까지 저는 죽음이 뭔지 한번 고민해 보려고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이 살아보려고요. 많이 산다는 게 이것저것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아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정말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건 건강하게 죽여가면서 살아보려고요. 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좋아하는 시 하나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여러분들은 소풍 같은 삶을 살고 계신가요? 제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잘 놀다 가자. 한번 잘 놀다 가려고요. 예, 힘들기도 해요.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아프기도 합니다. 그래도 잘 놀다 한번 가보려고요. 왜 살아야 되는지 더 고민하고 삶이 뭔지, 그 안에서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죽을 때까지 한번 고민해 보려고요. 잘 죽여야 잘 살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강연을 해주신 안병은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병은 선생님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도 청년들을 만나며 마주했던 또 고민했던 점들이 많았는데요.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죽음을 꿈꾸는 아이들 강의 영상은 내일 고양시 자살예방센터 유튜브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오늘 혹시나 좀 늦게 들어오셔서 풀 영상을 확인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여러분들께서 좀 청년 자살과 관련해서 좀 궁금했던 채팅창을 통해서 작성해 주신 질문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너무 많은 질문들을 작성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한 2분 정도의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시고 고양시 자살예방센터이신 센터장이신 박선영 센터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참여해주신 분들이 올린 질문을 먼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해하는 청소년들에게 부모가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해야 할지 많이 힘들어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보여야 할 적절한 반응도 궁금하고 또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사실 자녀가 자해나 자살을 하게 되면은 부모님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당황하실 것 같아요.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부모님들이 너무 당황하신 나머지 본인의 감정에 너무 압도되셔서 그거를 너무 좀 그러니까 강하게 표현하시게 되는 때가 있고 그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너무 흥분하게 되면 아무 말이나 나가고 또 너무 흥분하게 되면은 뭐 갑자기 뭐 울거나 막 뭐 표정 관리도 안 되고 막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갈무리하시는 게 우선 첫 번째일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는 위기 상황이다.'라는 생각으로 딱 정신을 좀 붙들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위기 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기술적인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어 현재 정신과적인 위기 그러니까 자해나 자살가 있는 그 친구의 말을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 우선 나의 감정과 나의 당황스러움을 잘 갈무리하고 조금 차분하고 침착한 태도로 이런 상황에 있는 지금 네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내가 몰랐거나 혹은 지금 알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너를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내가 너무 궁금하고 너를 너무 돕고 싶다. 그래서 네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는 표현을 해 주시는 게 가장 먼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굉장히 당연하고 뭐 똑같은 말 하는 거 아니야?"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해 보면 쉽지 않아요. 실제로 해 보면 쉽지 않아서 어 그런 부분들을 어 사실은 자해나 자살 문제가 있는 경우는 딱 한 번으로 그치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치 않고 또 여러 번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때마다 스스로를 잘 관찰할 수 있게끔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녀와 이야기하기를 어려워하시는 부모님들하고 얘기를 할 때 항상 드리는 어떻게든 우리가 10 만큼의 이야기를 한다면 아이가 7 어머니 아버지가 3 이야기하시는 게 제일 아름다운 비율이라고 하거든요. 물론 이게 정말 쉽지가 않은데 어느 순간 보면 내가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이는 뭐 듣고 있다가 뭐 표정 보면 단답형으로 해답할 것 예 같아요. 표정은 안 네. 좋고 막 이런 상황이거든요. 무조건 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막 "말해, 말해." 이런 거 말고 좀 어떤 게 힘들었는지 물어봐 주시고 그 아이의 감정에 잘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살 행동을 멈추는 말이나 좀 어떤 부분을 좀 내가 짚어주면 좋을지, 그리고 어떻게 소통을 하면 될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또 어떤 분은 사랑하는 이유를 하나씩 적어보면 라는 또 대답을 해주시기도 하셨는데요. 약간 자살 위기에 있는 분과 내가 어떻게 대화를 이어나가면 좋을지. 막상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은 '내가 무언가를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 그리고 뭔가 때로는 '생각을 바꿔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시기도 하는 것 같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마치 부모님과 자녀분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것처럼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근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맞아요. 게 물어보면 대체로 "모르겠어요."라든가 약간 "말해 뭐 해?" 약간 그런 어떤 반응들을 얻게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요. 네. 그렇다면 그만큼 그 힘든 상황에 처한 분이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그리고 내가 너의 힘든 마음을 들어주려고, 내가 물론 너의 마음에 썩 차는 사람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들어주고 싶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를 많이 어필하는 것이 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자살 위험 고위험군 분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이랑 그냥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대체로 그냥 좋은 리스너가 되어 주는 것이 그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마음에 많은 위안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셔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응답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박사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좀 오늘 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끝까지 참여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강좌를 마무리하면서 만족도 평가 작성에 대한 부분 한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댓글창을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만족도 평가를 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이 링크를 접속하셔서 구글 설문지에요. 편하게 작성을 해주신 다음에 11월 11일 내일까지 작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신청을 받았을 때 신청서에 작성해 주신 개인 핸드폰 번호로도 저희가 만족도 평가 링크를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청년 자살 예방 인문학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